안녕하세요.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아빠 영유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 유치원 선택 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어의 목적입니다.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왜 가르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은 영어를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다양한 수업을 통해 지식의 전달과 그것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스피킹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라이팅에 대한 스킬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는 일반 유치원에 많은 어학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부설 어학원들이 영어를 영어 유치원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좀 영어 유치원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영어가 리딩이 주 목적으로서 파닉스하고 리딩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졸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아웃풋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아이가 조금은 활발한데 놀이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영어 유치원을 가도 괜찮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놀이학교는 영어 유치원하고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어를 왜 가르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어 유치원마다 영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틀립니다. 어떤 곳은 원어민 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을 하시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원어민과 한국인 선생님께서 서로 수업 시간을 분배해서 가르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로 수업을 하다가 오전에 40분, 오후에 40분, 방과 후 40분 이런 식으로 또 영어 수업이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영어라는 것은,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라는 것은 조금은 낯설고 생소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언어를 배우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 반, 영어 반을 쓴다고 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베이스가 기본적이고, 영어라는 것은 새로 배우는 다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몰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수업의 방식입니다. 자, 어떤 영어 유치원은 그 반을 담당하시는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아이들에게 모든 수업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원은 여러 선생님이 스케줄을 정해서 이제 들어오십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인데, 아이들을 가장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아이들이 어떤지 관심을 갖고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과 아이 간의 유대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아이들도 배우고 싶어 하고 선생님도 가르치고 싶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신다면 반을 담당하시는 홈룸 티처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설과 위치입니다. 자, 시설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설이 크고 화려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빈도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 시간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아이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죠. 최소한의 체육과 놀이를 위한 공간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치 또한 많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타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일반 유치원 버스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한 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두 군데, 세 군데 가면은 버스가 만차가 돼서 바로 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은 특성상 일반적인 유치원과 달리 정차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거리를 타지 않는가 라는 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위치가
상업적인 곳,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 있어, 술집이 있어 라고 하는 곳은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가고 오후에 하원을 하지만 아침에 보면은 전날 밤에 어른들이 즐겼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치도 많이 중요하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생님당 학생 수입니다. 영어 유치원마다 입학 설명회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 몇 분의 선생님이 맞는지 그 부분 또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처럼 뭐 두 교실을 한 명의 원어민과 한 명의 한국인이 나누어서 담당하는 것도 있고, 원어민은 한 교실마다 있고 한국인이 두 반을 같이 봐주시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국인 담임 선생님들이 각 반을 맡으시고 원어민 한 분이 여러 교실을 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당 학생 수의 개념은 원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의 분위기라는 거.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원에도 분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의 표정, 그리고 생활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원의 분위기는 어떻구나, 우리 아이가 여기서 어떤 감정을 갖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재원하시는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 또한 중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피해야 할 곳들입니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의 개념을 가진 곳은 비슷한 비용을 내지만 아이들에게 영어를 몰입하기보다는 영어를 읽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하고요. 원어민 비중이 낮은 곳, 로테이션을 돌리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선생님과 유대관계를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픈한 영어 유치원들, 영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오픈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경험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거기 오픈 멤버로 가야지 이러한 생각은 절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흥가에 위치한 원, 우리 아이들에게 유흥에 대해서 빨리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있는 원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아빠 영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